너는 퇴임식 때 오지 마라. 내가 옆에 서 있으면 사진도 망치고 남들 보기에도 창피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니? 시아버지의 퇴임식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 최옥수는 전화 너머로 며느리 이민아의 가슴을 찢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습니다. 이민아는 계단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죠. 그래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저는 안 갈게요. 최옥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불씨가 될지 몰랐습니다. 남편 박준혁도 몰랐죠. 자기들이 무시하고 밀어낸 며느리가 퇴임식 날 온 친척들 앞에서 집안의 체면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날 새벽 4시 이민아는 조용히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화는 이민아가 식당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최옥순이었어요. 이민아는 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에서 최옥순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했지? 너는 퇴임식에 오지 마라. 괜히 와서 우리 집 체면 깎지 말고. 이민아는 계단 중턱에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낮게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저는 안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이민아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민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이민아가 이렇게 담담하게 넘긴 건 마음이 무뎌져서가 아니었어요.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던 날, 이민아는 차가운 법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 외롭고 무서웠던 기억이 결혼 후 10년 내내 이민아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내 딸 서윤이만큼은 절대 그런 복도에 혼자 세우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가 시어머니의 모진 말보다 더 무겁게 이민아를 붙들고 있었죠. 이민아는 결혼 초부터 시댁 근처 한 식당에서 하루 종일 홀서빙을 하고 주방 보조까지 하며 악착같이 생활비를 보탰어요. 남편 박준혁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건설사 과장이었습니다. 월급도 남부럽지 않게 받았죠. 하지만 박준혁은 자기 어머니 용돈, 외제차 할부금, 주말 골프 모임 회비에 돈을 쓰느라 바빴어요. 집안 생활비는 늘 이민아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겨우겨우 메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옥수는 며느리가 밖에서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도 만날 때마다 이민아의 외모를 트집 잡았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민아를 뒤로 밀어내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몰랐어요. 이민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새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 이민아는 조용히 주방 불을 켰죠. 작은 삼각대를 세우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카메라 불이 켜지면 이민아는 그제야 숨을 편하게 쉬었어요. 화면 오른쪽 위에는 늘 같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나의 밥상. 처음에는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함을 밥 한 끼에 담아 올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님 밥 먹는 모습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도 덕분에 밥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이민아는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그 작은 채널은 이미 구독자 180만 명을 넘긴 거대한 채널이 되어 있었죠. 매달 들어오는 수익도 박준혁의 연봉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아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할지 너무 뻔했거든요. 뚱뚱한 몸으로 먹방이냐? 먹는 걸로 돈 벌 생각을 하니 미련하다. 그런 말을 듣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그 비밀은 이민아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숨구멍이었어요. 모욕적인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온 이민아는 겨우 잠든 서윤이의 이마를 조심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미리 저장해둔 파리행 항공권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죠. 채널 매니저이자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정다혜와 2달 전부터 준비한 파리 현지 먹방 촬영 일정. 그 일정이 하필이면 시아버지 퇴임식 당일과 겹쳐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최옥순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 행사에 가려고 비행기 일정을 미뤄야 하나 밤새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민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민아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던 이민아는 마침내 결제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가벼운 클릭 소리였지만 이민아에게는 10년치 서러움을 내려놓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날부터 이민아의 일주일은 최옥순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이민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윤이가 학교에서 먹을 도시락을 싸고 출근할 박준혁의 와이셔츠를 주름 하나 없이 다려놓았죠. 등 뒤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 칼처럼 박혀 있었지만 이민아의 손길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식탁에 앉아 이민아가 끓여놓은 국을 후루룩 마셨어요. 이민아는 파리행 항공권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박준혁은 아내 얼굴에 스친 그늘도 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속 골프 예약 일정만 들여다보다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오후가 되자 이민아는 식당 홀서빙을 하던 중 잠깐 틈을 내 주방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카드 관리 앱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 최옥순이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을 산 내역과 박준혁의 외제차 주유비가 줄줄이 떠 있었죠. 이민아는 한도 변경 메뉴를 천천히 눌렀어요. 하지만 바로 한도를 0원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카드가 막히면 퇴임식 날이 오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이 눈치챌 게 뻔했거든요.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울 사람들입니다. 이민아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결제 한도 하향 예약 설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퇴임식 당일 새벽 4시로 시간을 정확히 맞춰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민아는 늦은 저녁 카페 구석 자리에서 정다혜를 만났죠. 다혜는 노트북 화면 가득 파리 식당 예약 목록과 촬영 동선을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다혜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민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나야, 진짜 괜찮겠어? 너 시댁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뒤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이민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대답했습니다. 다혜야, 나는 10년 동안 그 집에서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며칠 안 보인다고 그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아? 아니야. 화부터 내겠지. 자기들 불편해졌다고. 이민아는 10년 동안 순종적인 며느리로 자신을 지어왔어요. 덕분에 박준혁은 아내의 퇴근 시간에도 수입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민아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혁이 거실에서 야구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사이 이민아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꺼냈어요. 서윤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밤마다 울던 시절이 문득 떠올랐죠. 그때 박준혁은 위로는커녕 시끄럽다며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민아는 그 차가운 등짝을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이민아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옷가지 사이에 촬영용 소형 삼각대와 마이크, 렌즈를 넣었습니다. 수건으로 겹겹이 싸서 조심스럽게 채웠죠. 그리고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지난 몇 달 동안 밤새 정리해둔 이혼 계획서와 변호사 상담 일지를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시아버지의 퇴임식 초청장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민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조용히 닫았죠. 어두운 방 안에서 가방 손잡이를 꼭 쥔 이민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퇴임식 날 시댁 식구들이 마주할 일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퇴임식 당일 새벽 4시였어요. 이민아가 일주일 전에 맞춰둔 예약 시스템이 소리 없이 작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옥순, 시아버지 박재호, 남편 박준혁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 카드 한도가 모두 0원으로 내려갔죠. 아침 6시가 되자 이민아는 곤히 잠든 서윤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옷을 입힌 뒤 근처에 사는 친정어머니 한순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아는 서윤이의 통통한 두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엄마, 저 며칠 동안 중요한 출장이 있어요. 우리 서윤이 밥 잘 챙겨 먹이고 조금만 봐주세요. 서윤이를 맡긴 이민아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죠. 같은 시각 시댁은 박재호의 3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최옥수는 이른 새벽부터 단골 미장원에 들러 머리를 한껏 올렸어요. 수백만 원짜리 맞춤 한복까지 차려입었죠. 박재호도 빳빳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박준혁은 이민아에게 미안하다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제차 핸들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했죠. 이민아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를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박준혁은 하객들에게 돌린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 카운터에 카드를 내밀었어요. 기계에서는 삑 소리와 함께 한도 초과라는 글씨가 떴습니다. 박준혁은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도 똑같이 막혔죠. 뒤이어 도착한 최옥순이 지갑에서 백화점 VIP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 이 카드도 결제가 안 됩니다. 최옥수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낮췄죠. 뭐라고요? 이 카드가 왜 안 돼요? 다시 긁어봐요. 이거 VIP 카드예요. 직원은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강당에는 전현직 공무원들과 일가 친척 8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는 박재호가 공로패를 받으며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서 박준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민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차갑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는 왜 안 보이냐고 물을 때마다 최옥순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최옥순이 손부채질을 하며 둘러댔죠. 어머, 우리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다잖아. 병원에 갔대. 자기도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 그 시각 이민아는 11시간 비행 끝에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와 있던 다혜의 손을 꽉 잡았죠. 파리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이민아는 쉬지도 않고 말에 지구의 유명한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무는 첫 촬영이 시작됐어요. 카메라를 단단히 쥐고 빵을 맛보는 이민아의 얼굴에는 시댁의 그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미소가 피어났죠. 촬영을 마친 이민아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 전원을 껐습니다. 한국 유심을 빼고 파리 현지 선불 유심으로 바꿔 끼웠어요. 한국에서 걸려오던 수많은 독촉 전화가 완전히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첫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라이브로 올라갔어요.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박재호의 퇴임식 공식 행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근처 대형 뷔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접시에 음식을 담아와 앉은 박준혁에게 사촌 형 박성민이 눈을 크게 뜨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박성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야, 준혁아.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내 아내 같은데? 이거 미나 씨 아니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순식간에 주변 테이블 친척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파리 센강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는 이미나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채널명 미나의 밥상 옆에는 구독자 180만 명이라는 숫자가 딱 박혀 있었죠. 최옥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성민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매일 식당 주방에서 기름 냄새나 풍기는 애가 무슨 수로 파리까지 가서 저런 걸 찍니? 박성민은 말없이 영상을 다시 확대했어요. 그리고 시댁 가족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식당 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젓가락을 들던 사람도 멈췄고 국을 뜨던 사람도 숟가락을 내려놨죠.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거 미나 씨 맞잖아. 다른 친척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고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요? 최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미나가 무슨 파리야.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파리를 가니? 박성민이 화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독자 180만 명이에요. 이 정도면 돈 엄청 벌어요. 그런데 고모는 이런 며느리를 퇴임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친척들 시선이 전부 최옥순에게 꽂혔습니다. 최옥순은 입술만 달싹였어요. 박준혁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차장 구석으로 뛰어나가 이민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1번, 2번, 10번. 하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안내음 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만 반복됐어요. 박준혁은 손을 떨며 문자를 썼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그러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죠. 이게 무슨 짓이야? 또 지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최옥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을 아주 박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퇴임식 날에 팔이라니. 이게 제정신이야? 그 말을 듣고 있던 박재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재호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을 3개 내려쳤어요. 당신 입 다물어.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호는 최옥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며칠 전에 미나한테 전화했지? 뚱뚱해서 창피하니까 퇴임식 오지 말라고 했지? 내가 다 들었어. 최옥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그냥. 박재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사람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그냥이라고? 당신 입으로 오지 말라 해놓고 이제 와서 누구한테 망신을 줬다고 해? 최옥수는 숟가락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박준혁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봤죠. 그날 퇴임식의 주인공은 박재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입에 오르내린 이름은 단 하나, 이민아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은 잔뜩 찌푸린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준혁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이민아의 영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하나씩 넘어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죠. 조회수, 광고, 협찬 표시. 그제야 박준혁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시하던 아내가
이미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요. 같은 시각 안방 침대에 누워 밤새 끙끙 앓던 최옥수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단골 미용실 원장 김복순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흉을 보려 했죠. 최옥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우리 집 영감 퇴임식 날에 그 여우 같은 년이 글쎄. 김복순은 최옥순의 말을 뚝 끊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지금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미나의 밥상이 사모님 며느리였다면서요? 우리 미용실 손님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다들 그 집 며느리 대단하다고 난리예요. 최옥수는 수화기를 쥔 채 입을 벌리고 굳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이 자신이 발로 차듯 쫓아낸 며느리라니요. 오후가 되자 인터넷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뚱뚱하다고 시아버지 퇴임식 오지 말란 소리 듣고 팔이 날아가 먹방 찍는 며느리 근황. 이 글은 퇴임식 식사 자리에서 박재호가 최옥순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본 사촌 형 박성민이 익명으로 적은 글이었죠. 게시물은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수천 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걸렸어요. 이민아의 채널 구독자는 이틀 만에 210만 명을 넘기며 빠르게 늘었습니다. 박준혁은 다급한 마음에 장모 한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민아가 어디 있는지 캐물었죠. 박준혁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미나 지금 팔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봅니다. 장모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한순이는 사위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출장 갔다는 말 말고는 들은 게 없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집으로 전화하지 말게. 한순이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팔이 체류 나흘째가 된 이민아는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자 옆에 앉아있던 다혜가 노트북 화면을 이민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미나야, 이것 좀 봐. 방송국에서 출연 제안이 왔어. 식품회사들도 협찬하겠대.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화면에는 지상파 방송사 예능 제작팀의 출연 섭외서와 대기업 식품 브랜드들의 억 단위 협찬 제안서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파리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는 돌아가 얼굴을 마주할 때가 됐다는 듯 캐리어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파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민아는 서윤이를 평소처럼 학교에 보내고 차분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한가운데에는 최옥순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준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이민아는 두 사람의 험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캐리어를 벽에 세웠습니다. 신발도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이민아가 거실 매트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최옥순이 부채를 바닥에 탁 내려쳤습니다. 최옥순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시부모를 속여? 그 큰 돈을 혼자 챙기고 있었어? 당장 유튜브 통장이랑 도장 내놔.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번 돈이면 우리 집 돈이야. 이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조용히 내려놨죠. 그 모습에 최옥수는 더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내 말이 우스워?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무시해? 박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민아,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줄 알아? 아버지 퇴임식 날 우리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좋게 말할 때 앉아.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이민아는 천천히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웃음거리요? 박준혁은 턱을 치켜들었어요. 그래. 당신이 가족 카드 막았잖아.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이민아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카드들 누구 명의였죠? 박준혁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민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벌어서 갚던 카드였죠. 어머님 화장품값, 당신 차 기름값, 골프 회비까지 전부 내가 메우고 있었잖아요. 최옥순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이민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아닌가요? 거실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박준혁은 스마트폰 계산기 화면을 이민아 앞에 들이밀었어요. 내가 알아봤어. 채널이 결혼 중에 만들어졌으니까 공동재산이래. 소송 가면 서로 피곤해져. 그러니까 반반 나누고 끝내자. 이민아는 박준혁의 눈을 가만히 봤습니다. 욕심이 얼굴에 그대로 보였죠. 이민아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 박준혁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민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올 때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할 때도 관심 없었고 내가 벌어다 메운 돈은 당연하게 썼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삶의 절반을 달라고요? 박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민아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침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학교를 마친 서윤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는 집 안 분위기를 보고 가방끈을 꼭 쥔 채 이민아 뒤로 숨었어요. 이민아는 서윤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옥순과 박준혁을 차갑게 바라본 뒤 서윤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뒤 이민아는 다혜의 대학 동기인 이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이민아는 본격적인 소송 서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이혼 서류 위에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진수 변호사 사무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빳빳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아는 정다혜와 함께 마주 앉아 박준혁 쪽에서 보내온 재산분할 청구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죠. 그 안에는 결혼 생활 중 생긴 채널 수익의 절반을 달라는 박준혁의 요구가 가득했습니다. 이진수 변호사는 안경을 올려 쓰고 가방에서 두꺼운 은행거래 내역서와 반박 서류를 꺼냈어요. 이진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 쪽에서는 결혼 중에 번 돈이니 반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처음 카메라 산 돈도 재료비도 전부 미나 씨가 식당에서 번 돈이에요. 남편이 보탠 돈은 없습니다. 이민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진수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같이 살았다고 무조건 반반은 아니에요.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집안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나 씨는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이진수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최옥순이 보낸 문자와 폭언 녹취 내용이 정리돼 있었어요. 이것도 같이 보낼 겁니다.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나 씨가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같이 보여줘야죠. 며칠 뒤 박준혁 쪽으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반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치던 박준혁 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 박준혁이 집안에 보탠 것보다 빼간 것이 훨씬 많았거든요. 법정까지 가면 망신당할 쪽은 이민아가 아니라 박준혁이었습니다. 최옥순이 급하게 찾아간 동네 법무사도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명의 카드 한도 줄인 걸로 벌받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마세요. 사방에서 막히자 박준혁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민아에게 3번이나 합의를 하자고 연락했죠. 법원 조정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박준혁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괜히 목덜미를 문질렀어요. 박준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그동안 살림에 무관심했던 건 미안해. 진심이야. 그러니까 서윤이를 봐서라도 소송은 취하하고 좋게 끝내자.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민아는 박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곁에 선 이진수 변호사를 통해 최종 합의서를 박준혁 앞으로 밀었죠. 이민아가 내건 조건은 단 2가지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명의 이전, 그리고 딸 서윤이의 단독 양육권과 친권. 박준혁이 유튜브 채널 수익 분할 요구를 깨끗이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민아는 박준혁의 장래 퇴직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은 한참 동안 합의서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결국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조정실 안에 묵직하게 울렸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다음 달부터 이민아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마다 가족들 눈치를 보며 어두운 주방에서 몰래 카메라를 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민아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새 아파트 부엌에서 서윤이의 등교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민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 딸 서윤이와 단둘이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상입니다. 이 첫 독립 영상은 올라간 지 반나절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이민아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글들이 쏟아졌죠. 이민아는 오래 일하던 한식당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채널 매니저 다혜와 함께 마포구의 전망 좋은 건물을 찾아갔어요. 미나의 밥상 전용 사무실이자 대형 스튜디오로 쓸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상파 방송사 출연 계약서와 대기업 식품 브랜드 전속 모델 제안서가 나란히 놓였어요. 다혜가 감격한 얼굴로 이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나야 봐. 이제 진짜 우리 차례야. 너 그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내가 다 알잖아.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 이민아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안도감이 올라왔어요. 한편 최옥수는 퇴임식 날 소동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친척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단골 미용실 원장 김복순이 손님들에게 미나의 채널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퍼뜨렸거든요. 최옥수는 동네 미용실에도 못 가고 온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이민아의 유튜브 채널을 들여다보다가 화면 속 환하게 웃는 며느리 얼굴을 보면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죠. 최옥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다들 저 난리야.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꼴을 봤지.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준혁도 주말마다 서윤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이민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아빠 이름이 뜬 화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준혁은 이제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일 말고는 이민아와 서윤이의 삶에 끼어들 권리를 잃었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250만 명을 넘긴 서윤이의 첫 여름방학 날이었어요. 이민아는 서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다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센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노천 카페에 앉아 이민아는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단단히 고정했어요.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크루아상을 서윤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가 빵을 한 입 빼어 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이민아는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20여 년 전 차가운 법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울던 어린 이민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딸 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민아는 카메라 앞에서 서윤이와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민아는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임식 날 뚱뚱하고 창피하다며 며느리를 밀어낸 시어머니의 말은 결국 자기 집안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생활비를 보태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온 미나 씨, 그 긴 시간을 생각하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아픕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가정을 만나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가족 안에서 오래 참고 버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미나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섰고 딸에게는 더 따뜻한 길을 보여줬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혼자 참고 버틴 기억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